흔한 소금이 한때 하얀 황금이라 불렸다는 사실 아세요? 소금은 지금은 너무 흔합니다. 거의 공짜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옛날 소금은 전혀 달랐습니다. 금처럼 귀해서 하얀 황금이라 불렸죠. 오늘은 소금이 만든 문명의 역사를 따라갑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하얀 가루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방대합니다. 인류의 가장 오래된 욕망 중 하나가 소금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소금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소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소금은 몸속에서 중요한 일을 하죠. 물의 균형을 맞추고 신경을 움직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세포막 전압을 조절해 신경 신호를 전달합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은 약 2000mg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과 극심한 피로가 오죠. 소금이 부족하면 몸이 제대로 안 돌아가죠. 또한 소금은 음식을 오래 보관해줍니다. 소금이 세균의 수분을 빼앗아 부패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엔 더없이 귀했죠. 고기와 생선을 소금에 절여 보관했습니다. 소금 절임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인류 최초의 식품 보존법입니다. 유럽에서는 소금에 절인 대구가 수백 년간 바다 교역의 핵심 상품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금세 썩었으니까요. 그러니 소금은 생명과 직결된 물질이었죠. 한국에서도 소금은 오래전부터 음식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옹기에 소금을 저장해 두는 것은 조선시대 가정의 필수 풍경이었습니다. 짠맛은 음식의 기본 맛을 완성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얻었을까요? 소금은 바다와 땅에서 어렵게 얻어야 했습니다. 소금은 거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얻으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했죠. 바닷가에서는 바닷물을 가둬 말렸습니다. 햇빛과 바람으로 물을 증발시킨 거죠. 천일염 염전 하나가 소금을 완성하는 데는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바닷물에는 소금이 약 3.5% 녹아 있어 100리터를 증발시켜야 3kg을 얻습니다. 날씨와 바람에 따라 소금의 양과 질이 크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을 얻는 애는 풍년처럼 기뻤습니다. 남은 하얀 소금을 긁어 모았습니다. 바다가 먼 곳에서는 땅속 소금을 캤죠. 땅속 깊이 소금 광산이 있었으니까요. 폴란드의 비엘리치카 소금 광산은 700년 넘게 운영된 세계적 유산입니다. 이 광산 안에는 예배당과 조각품까지 소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늘 귀할 수밖에 없었죠. 귀한 만큼 값도 비쌌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소금 덩어리가 화폐처럼 유통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소금을 선물로 줘야 혼례 담금을 완성한다고 믿었습니다. 소금이 귀한 내륙 지방에서는 소금 한 줌이 금 한 줌과 맞바꿔질 때도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소금이 미라 제작에도 쓰였을 만큼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럼 이 귀한 소금은 무엇이 됐을까요? 귀한 소금은 곧 권력과 돈이 됐습니다. 소금이 귀하니 가진 자가 힘을 가졌습니다. 나라들은 소금을 직접 관리했죠. 소금을 팔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소금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기도 했죠. 누구나 사야 하니 세금이 잘 거쳤으니까요. 중국 한나라는 소금 전매제를 도입해 국가 세입의 절반 이상을 소금에서 거뒀습니다. 로마 제국도 소금 공급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며 막대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소금은 나라의 든든한 돈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소금으로 봉급을 주기도 했죠. 병사들이 소금을 봉급으로 받았습니다. 봉급이라는 말이 소금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죠. 영어 샐러리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왔는데
이는 소금을 뜻하는 살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돈과 같았던 셈입니다. 베네치아는 소금 무역으로 유럽 최대 해양 강국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명나라 중국의 소금 상인들은 조정과 거래하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소금을 독점한 자가 권력을 쥔다는 논리는 수천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 소금은 세상을 어떻게 이었을까요? 소금을 나르는 길을 따라 도시와 무역이 생겨났습니다. 소금은 한 곳에서만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실어 날라야 했죠. 소금을 나르는 길이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이 길을 소금길이라 불렀죠. 로마의 비아 살라리아는 기원전 300년경에 건설된 대표적인 소금 운반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통해 아드리아해 소금이 내륙 깊숙이 공급됐습니다. 소금길은 종종 전쟁과 외교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대가 소금길을 장악하면 그 지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소금길을 따라 사람과 물건이 오갔습니다. 그 길목에 도시들이 생겨났죠. 소금 무역으로 그 도시들이 번영했습니다. 독일 할슈타트는 소금 광산 덕분에 기원전 800년경부터 번성한 유럽 최초의 소금 도시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도시 중에도 소금에서 시작된 곳이 있죠? 잘츠부르크라는 이름 자체가 독일어로 소금성을 뜻합니다. 작은 소금이 도시와 길을 만드는 셈입니다. 문명의 뼈대가 소금을 따라 자란 거죠. 이탈리아 이름 살라만카, 잘레, 잘츠기터 등에도 소금 뜻이 담겨 있습니다. 소금길은 단순한 운반로가 아니라 문화와 언어가 전파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럼 소금은 갈등도 일으켰을까요? 무거운 소금새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렀습니다. 소금이 귀하다 보니 갈등도 생겼습니다. 나라가 소금에 너무 무거운 세금을 매겼죠. 가난한 사람도 소금은 사야 했습니다. 그러니 소금세는 큰 부담이었죠. 프랑스에서는 가벨이라 불리는 소금세가 수백 년간 민중을 짓눌렀습니다. 이 불공평한 세금에 분노한 민중이 프랑스 혁명의 불씨 중 하나를 지폈습니다. 당시 프랑스 가벨 세금은 지역마다 소금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차이 났습니다. 이 불균형이 민심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부당한 소금세에 분노했습니다. 때로는 그 분노가 봉기로 터졌죠. 소금세에 맞선 저항이 역사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의 독립운동에서도 소금이 큰 역할을 했죠. 간디는 1930년 영국의 소금세에 저항해 400km를 걸어 단디 소금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 행진은 인도 독립운동의 결정적 전환점이 됐습니다. 작은 소금이 거대한 변화의 불씨가 된 셈입니다. 그만큼 소금은 사람들의 삶 깊이 박혀 있었죠. 소금세를 둘러싼 기록은 전쟁의 기록과 함께 수천 년 역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군대도 유지할 수 없었고 도시도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흔해졌을까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금은 누구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소금은 귀하고 비쌌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모든 걸 바꿨죠.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소금 증발 기술이 기계화되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소금을 대량으로 만드는 법이 생겼습니다. 기계로 더 쉽고 빠르게 얻게 됐죠. 현재 전 세계 연간 소금 생산량은 약 3억 톤으로 200년 전의 수백 배에 달합니다. 그러면서 소금값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소금은 누구나 살 수 있게 됐죠. 하얀 황금이 흔한 가루가 된 겁니다. 오늘날 식탁 소금 1kg의 가격은 불과 수백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흔함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갈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소금은 지금 식품뿐 아니라 도로 제설제 화학공업 원료로도 널리 쓰입니다.
흔해졌다고? 그 역사가 사라진 건 아니죠. 오늘날 소금은 식품 외에도 도로 제설제 화학 공업 원료로도 쓰입니다. 전 세계 소금 생산량의 약 17%만이 식품용이고 나머지는 공업용입니다. 소금은 지금도 현대 경제를 떠받치는 기초 자원입니다. 그럼 이 한 줌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소금 한 줌에는 문명을 만든 거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소금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식탁에 늘 놓여 있죠. 한국에서도 소금은 오래전부터 음식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김치와 간장과 된장 모두 소금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줌에 거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권력을 만들었죠. 도시를 세우고 전쟁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적의 소금 공급을 끊는 일은 가장 치명적인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문명의 뼈대가 소금을 따라 자란 셈이죠.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할 뿐 아니라 맛의 깊이를 끌어내는 핵심 조미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뿌리는 소금이 그 역사의 끝입니다. 오늘 음식에 소금을 칠 때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가장 흔한 양념 뒤에 가장 거대한 역사가 숨어 있으니까요. 작은 소금 한 줌이 문명을 빚어낸 셈입니다. 오늘부터 소금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긴 역사를 함께 떠올려 보세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위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짜게 할 뿐 아니라 맛의 깊이를 끌어내는 핵심 조미료입니다. 한국의 서해안 천일염은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은 시장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넘어 언어와 문화 속에도 깊이 남아 있습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표현이 여러 문화권에서 아군을 쪼는 의식으로 쓰였습니다. 일본의 스모 경기장에 소금을 뿌리는 것도 이 전통에서 비롯됐습니다. 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수천 년 동안 쓰여왔습니다. 작은 흰 결정 하나에 이토록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소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소금은 바다와 땅에서 어렵게 얻어야 했죠. 귀한 소금은 곧 권력과 돈이 됐습니다. 소금을 나르는 길을 따라 도시와 무역이 생겨났고요. 무거운 소금새는 큰 분노와 저항을 불렀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금은 누구나 살 수 있게 됐죠. 소금 한 줌에는 문명을 만든 거대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맛 속의 역사를 찾는 시간, 한입이 역사였습니다. 맛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떠오른 생각은 댓글로 남겨